우리가 하나만 보더라도 정리가 되고, 지금 연휴에도 뭔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요런 거 못하면은 우리 주식 투자에서 수익 안 납니다. 제 강의가 3시간짜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겠어요. 많은 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대한 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부동산은 지금 많은 분들 기사 많이 보시죠?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솔직하게. 불사조가 얘기하는 의도를 맞추면 대박이거든요. 어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부동산이. 지금 현재. 우리 1월 초에 증시 폭락 1월달에 한 번 더 폭락 2000포인트 폭락 삼성전자 5만원 깨고 폭락 하니까 안 폭락하잖아요. 그쵸? 올랐죠? 저는 2700에서 800을 봅니다. 안 좋은 얘기 맨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좋을까요? 왜? 우리가 둔촌주공도 성공이라고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둔촌주공하고 비교할 게 맨날 얘기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둔촌주공하고 비교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주식 한 개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삼성전자 아닙니다. 대우건설 아닙니다. 둔촌주공 지금 성공이라고 안 하잖아요. 계약률 70% 미달 근처라면서요. 아니 그 정답이 안 나와요. 맨날 강의하는데. 이러니까 3시간짜리 해서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정답 안 나오나요? 토지신탁 아닙니다. 둔촌주공하고 비교할 만한 주식이 딱 한 종목이 있어요. 딱 하나. 신원종합개발 아닙니다. 아니 왜 정답이 안 나오지?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남아요. 현대건설도 아니고 LG전자 아닌데 대창단조 아닌데 현대모비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둔촌주공하고 비교할 만한 주식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정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둔촌주공이라고 살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둔촌주공하고 비교한다 그랬어요. 둔촌주공이 미달됐는데, 둔촌주공이 미달이 됐는데 어떤 주식이 미달이 됐지? 어떤 게 뭐가 미달이 됐는데 어떤 게 미달이 됐는데, 작년 10월달 11월달에 뭐가 미달이 됐는데 주식이. 그렇죠. 덩쿠리님 맞아요. 회사채 뭐가 미달이 됐는데. 이거 이제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왜 상관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전채. 자, 한국전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관련이 있는지 제가 감나무집님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전채.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 한전채가 미달이 났죠. 채권금리를 5%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미달됐는데, 요즘 어떤가요? 요즘 어때요? 요즘 회사채 3.8, 3.5 주나? 완판.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고치 금리가 꺾였죠. 그러면은 예금금리도 확 내려가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려도 우리나라 예금금리 안 올라가요. 왜? 손해볼 것 같거든. 은행이 어떤 데인데.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 작년에 왜 떨어졌죠?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작년 하반기 때, 그리고 부동산이 서울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잘 보세요. 제가 인생 살면서 주식 공부, 부동산도 돈 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금리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집어던졌잖아요. 못 견디고. 주식으로 따지면 마진콜, 반대매매, 부동산 이자 못 내, 2배, 3배 됐어요. 못 내. 집어던져. 내가 거래 없이 직거래로. 그래서 부동산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왜 부동산도 공부를 많이 하냐면, 부동산이 지금 뭐 때문에 폭락을 한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 때처럼, 경제 위기 때처럼, 그때처럼 뭔가 지표가 나와가지고 폭락을 한 게 아니에요. 금리 때문이에요. 일단. 그리고 급격하게 반토막 난 지역이 많습니다. 어디가? 서울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서울이 계속 오르고 나중에 외곽 그리고 지방, 이런 식으로 지방 신도시나 이런 데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은 어디가 먼저 떨어진다? 또 외곽 쪽이 떨어져. 왜 외곽 쪽이 먼저 떨어질까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있죠. 완화를 하고 있죠. 전매 허용, 실거주 폐지, 요걸 하고 있어요. 대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전에 고정금리 한 분들은 또 갈아타야 돼요. 내려가기 때문에 빨리 지금 갈아타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도 어디 사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내가 지금 무조건 산다고 하면, 안 사는 거 말고 산다고 하면은 어디를 서울을 사겠어요? 다른 데를 사겠어요? 서울 지역 쪽에 많이 떨어진 지역 있죠. 거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구가 감소한다면서요. 서울, 경기권 여기가 먼저 반등하는 수요가 여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 바로 해소되나요? 제가 코인은 안 그랬어요. 2달 걸린다 그랬죠. 규제 완화하고 이제 파산하고 코인으로 따지면 2달 전에 FTS 사태가 주식으로 따지면은 한전채 지금 완판해요. 지금 완판이에요. 그때는 미달이야. 회사 망해 완판 서로 나가요. 회사채 다 나갑니다. 지금 다 나가요. 부동산 호가 오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뭘 말씀드려요?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면은 둔촌주공이 5배수로 뽑았어요. 지금 거의 약간 큰 평수는 70% 정도, 작은 쪽은 60%면은 5배수 뽑았는데 보나마나 90%예요. 90% 이상 완판입니다. 건설사가 망하겠어요? 작년에 망했는데 건설사 부도가 나고, 작년에 신흥국도 금리가 높아서 이미 망했는데 올해 망하겠냐고. 금리 지금 3.5에서 더 이상 안 올리려고 그러는데 물가가 안 오르면. 그래서 부동산이 한번 떨어지면 원래는 횡보, 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횡보가 아니라 V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뒤는 모르겠어요. 그거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이 말은 무엇이냐? 주식, 삼성전자 V자 반등도 기대를 하고 있고, 네이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많이 떨어졌죠? 네이버 V자 반등. 네이버 카카오 관련주 V자 더블. 화장품 망했다 그랬죠? 작년에 V자 더블. 우리 주식 V자로 올라갈 2,700, 800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부동산이 오르는 거에 일단은 많이 오른 상황에서 10억이 5억 되면 7, 8억까지 간다고요. 부동산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1년 만에 금리 때문에 집어던지고, 마진콜 주식으로 따지면 신용융자 반대매매하고 똑같게 부동산 직거래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둔촌주공이 완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 둔촌주공이 지금 이 관련된 헬리오시티 이런 데 호가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나 사람들이 막 돈 싸들고 가서 또 거래를 한다고. 이런 데가 거래를 하고 나서 차츰차츰 번져갑니다. 이게 코인에서도 똑같아요. 먼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게 먼저 오르고 알트코인 쪽으로 간다고요. 아시겠죠? 작년 10월 달을 우리가 금리도 이때 피크, 환율도 피크,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도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때가 다 피크였다고요. 이때가. 그래서 기업 실적도 이때가 피크입니다. 피크예요. 보시면 알아요. 적자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피크예요. 피크 1차적으로.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있고 코인도 많이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사를 보면서 부동산도 자꾸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폭락한다. 아니 당장 성공이라고 할 리가 있나. 코인도 2달 걸린다 그랬고, 유가도 좀 시간 걸려서 떨어진다 그랬고, 환율도 조금 여기서 더 오를지 모르는데 떨어진다 그랬어요. 바로 폭락을 하나요? 달러 팔지 말자고 하던데. 그때 저는 워낙에 많은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3프로든 뭐 김작가 TV든 다 봐요. 금쪽 같은 달러 팔지 말라 그랬어요. 1,500원 간다고. 어떻게 됐어요? 1,200원 금방 가요. 먹었던 거 다 토해. 다 토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집어 던져서 중개업소가 당황했어요. 직거래하고. 내가 가격을 떨고. 그게 자율 반등이 들어간다고. 금리가 별로 안 높아. 이제는 막 10% 가고 12% 갈 줄 알았는데 부동산 PF 대출이 둔촌주공 PF가 12%에서 무려 4에서 6% 사이예요. 근데 왜 한전채 다 완판돼요? 지금도. 한번 내기만 해봐요. 채권 다 완판되지. 다 사줘요. 이제는. 제한펀드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아, 그러면은 거래가 좀 일어나겠구나. 부동산이 반토막 났잖아요. 부동산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반토막 났던 것들 너무 올랐잖아요. 그때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진짜 제가 부동산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해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근데 보세요. 자,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러고 나다 건설주 할 거니까 집중이라고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강의 딴 데서 안 해줍니다.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오르면 오른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먹기 방식으로.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부동산이 망해야 직성이 풀려요? 우리 직장인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집 한 채 샀는 게 죄예요?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그분들 다 망해야 돼? 우리나라 망했으면 좋겠어요?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나 부동산 한다면 저 사람 망해야 돼. 그런 방식은 우리가 평생 그 물량 그 꼴로 우리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절대 집 사지 마. 근데 집 사지 마세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양권 전매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올해 또 올라가면 뭐라 그럴 건데. 상승기에 맨날 틀렸던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을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할 수 있게 반절까지 될 필요는 없었는데 송도가
수요가 왜 반절이나 돼야 돼요? 거기가 반절이 되는데 거래를 그럼 자율반등 호가 올라갑니다. 부동산 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둔촌주공이 완판이 되고 나머지 서울 미분양이 해소가 먼저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은 채로 유지가 되면 지방도 아시겠죠?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둔촌주공 지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제가 건설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동산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 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돈을 벌려면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남들이 생각을 하나. 부동산도. 그리고 우리가 요걸 볼게요. 청약 경쟁률 오히려 악재래요. 그쵸? 악재.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악재. 왜? 지금 이런 게 나와야지. 그럴 것 같았으면 한전제도 그때 샀겠죠? 그럴 것 같았으면 달러도 하락 쪽에 풀베팅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금 반절된대. 그럼 이런 데는 지방은 지금 아예 안 돼요. 너무 많이 전화서 우후죽순.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양이 늘 경우 지방 부동산이 먼저예요. 아시겠죠? 서울 쪽이 해소가 된 다음에 지방 쪽으로 이제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우리가 영끌족이 급매물을 우리가 내놓다더라. 소형 아파트에 사람들 몰린 이유. 소형 아파트가 이제 결국은 1인 가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세보다 그 반전세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이자 부담이 적은 소형 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1인, 2인 가구 때문에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둔촌주공도 이게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너무 쉽잖아요. 많은 분들 한번 보세요. 제 말 맞나 안 맞나? 요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 강의 듣고 나서 한두 달 때쯤에 내가 그 한 달 전에 본 부동산 가격, 그 가격에 살 수 있는지 한번 지금 전화 넣어보세요. 살 수 있나? 바보 아니에요, 사람들 절대. 그때 금리 엄청 높아서 그때는 무서워서 집어던졌죠. 그쵸? 반절에. 나 그때 그거 살걸. 그랬으면 올라가면은 뭐 세금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단타가 안 되지만 주식하고 똑같아요. 지금 전화하면은 그 부동산 그 가격에 못 삽니다. 또 분양시장이나 청약하고 또 달라요. 누가 그 가격에 팔아요? 지금 안 팔지. 금리 내려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안 올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결국은 완판이라고. 이거는 70%이기 때문에 4배에서 5배 뽑아놔가지고 완판이에요. 이거 보나마나. 건설사가 왜 망해요? PF 대출이 안 망하지.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상징성이 있고, 또 헤리티지는 완판이었죠.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주식도 싸면 되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보다 둔촌주공이 12억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여기 완전 대단지거든요, 저기가.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또 완판이 되면은 분위기 바뀌어요. 그때 되면 또 호가 올라가서 부동산 어차피 내가 샀다 팔았다 못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보나마나 또 살려고 왔던 분들은 또 여기 또 완판되면은 한 2달 뒤에 그 기사 나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 알아요. 제가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요것도.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가 일단은 미분양이 너무 물량 공급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부동산도 어떻게 되면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할인 판매로 해서 사면 되거든요. 분양가가 높아요. 지금 더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송도라든지 세종 이런 데 가격 반토막 났는데 분양가 2년 전으로 하면 누가 사요? 안 사지.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지방보다는 서울 쪽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규제 완화 효과가 결국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집중. 아니, 아파트를 지금 올인하라는 게 아니고 주식에 올인을 하자고 지금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화장품주도 우리가 기회 놓쳤어. 우리가 네카우도 놓쳤어. 그쵸? 그리고 니오프린 주식 올랐어. 채권도 지금 다 완판돼요.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건설주, 건설사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 부분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주. 자, 현대건설부터. 현대건설 이번에 실적 개판이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는 이제 보면은 현대건설, 자, 건설주들에 대한 저는 탑픽은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중소형주는 신원종합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 100% 오르고 나면 그때 가서는 전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신원종합개발도 7,000원에 물렸다고 생각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코인 시장도 불사조가 정확하게 적중하는 거 봤죠. 금 가격 적중했죠? 금 오른다고 했죠. 완전 올인 타이밍이었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매출액 가이던스 상향, 이번에 실적 개판으로 나왔어요.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자, 현대건설은 지난 4분기 매출액은 17% 늘어난 6조인데 영업이익이 57%나 줄어. 왜 그랬을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구나. 시멘트 가격이 올랐구나. 전쟁 났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공사 중단하고 PF 대출 이자 12%로 덤탱이 썼잖아요. 지금 다시 내려왔지만. 그래서 국내외 모두 골고루 성장을 나타내고 별도의 플랜트 부분하고 이런 매출 증가가 있을 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는 해외 일회성 비용하고 현대해지 이익 감소에 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적이 안 좋게 발표를 했는데 왜 급등이 들어갈까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LG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왜 급등이 들어갔을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우건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일하게 실적이 심지어 안 좋게 나와도 건설주가 오르고, 건설사들 중에 가장 싸고, 해외 쪽 매출 비중을 앞으로 늘리고 국내 쪽은 좀 비중을 줄인다고 했고, 서울의 가장 노른자 땅인 한남 수주했죠? 그쵸? 현금 2조 있죠? 영업이익 항상 잘 나오죠? GS건설하고 비교했을 때 DLENC도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시클리커 업종 중에 작년에 PF 대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섹터가 연초에는 건설주 중에 넘버1이었다는 게 대우건설이에요.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전쟁 나면서 시멘트 가격에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DLENC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폭락이 들어갔죠. 대폭락이 들어갔는데 지금 전 DLENC 주구장창 45,000원, 5만원 간다고 여기서도 매일 얘기합니다. 이거 금세 갈 것 같은데요. DLENC도 GS건설도 가장 세게 오를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시클리컬 업종 중에 철강 건설을 이끕니다. 아시겠죠? GS건설, DLENC,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러면 이제 오르고 나면은 건설사들 최악은 지나갔나? 건설사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줘야 주가가 오른다고 했죠. 요전 정권에선 재개발, 재건축 안 돼요. 규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또 해요. 건설주는 재건축, 재개발이 허용되면 최대 호재예요. 분양은 어차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둘째 문제예요. 건설사는 분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분양이 안 됐어요? 금리 때문에. 결국 금리가 낮아지면 집은 거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집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사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대형 건설사 등의 알짜배기 건설사는 죄다 영업이익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 이 얘기 하죠. 잘 들으세요. 정말로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해주니까. 예전에 부동산이 폭등할 때 왜 올랐다고 했나요? 왜 올랐다고 했어요? 핵심이에요. 자, 왜 올랐죠? 부동산은 앞으로 폭등은 어려워요. 부동산은 지금 낙폭과대의 반등이 꽤 큽니다. 꽤 클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예전처럼 초대박 사기만 하면 거저먹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부동산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은 왜 메리트가 있어요? 낙폭과대 반등. 부동산은 예전에 왜 폭등했다고 했어요? 부동산이 부동산은 예전에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올랐습니다. 근데 이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 왜 아니에요?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추가 상장 물량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물량만이 때리면 떨어지는 거지. 맞아요. 물량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근데 지금은 물량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우리가 지방 쪽이나 여기는 이제 분양이 너무 많이 되는지 여기는 급등하기가 어려워. 먼저 서울 쪽이 소화되거나 올라요. 근데 서울 쪽에 노른자 여기는 많이 떨어진 애들 먼저 반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설사는 당연히 주가 급등합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었죠? 지금 정부 정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원전 수주. 해외 쪽. 여기에 지금 네옴시티. 여기 지금 활로 뚫고 있잖아요. 사우디라든지.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대형사가 어디다? 대우건설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신고가를 삼성 엔지니어링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셨으면 숫자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탑픽, 대우건설 탑픽, DLENC 탑픽, GS건설 탑픽이에요. 아무거나 탑픽, 낙폭과대 반등해서 금세 GS건설도 이거 19,000원인데 35,0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대우건설은 6,000원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가 재개발, 재건축 허용되면 미분양되더라도 분양되면 건설사가 되는데 PF 대출이 고금리 때문에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해소됩니다. 낙폭과대 반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GS건설 요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현대건설도 이거 뭐 여기 금방 가겠네. 5만원 보니까. 그 안에서 망하지 않은 건설사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클리커 업종 중에서. 거기서 철광이라든지 이런 쪽을 같이 파생돼서 보면 되거든요.